네, 안녕하십니까. 홍대겸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자, 이번에 28기 1월 15일이죠. 바로 얼마 전에 소방관무 후보생 기출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 해설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에 시험이, 1월 15일 시험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졌어요. 정말 기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점점 늘 텐데요. 그만큼 또 교수님들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네요. 자, 그런데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정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법령들이 몇 개 있었고요. 그리고 판례들도 최신 판례들이 나왔어요. 되게 신선한 판례 나왔죠. 코로나 관련된 판례들만 모아서 냈습니다.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자, 그래서 역시 헌법은 이렇게 최신 굉장히 중요한 요 쟁점들, 최신 쟁점들 있죠. 요즘에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기출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출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빠르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요거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지만 아주 쉽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3.1운동, 4.19 이런 사건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늘 저 강의 때마다 모든 강사님들이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 48년 7월 12일에 제정됐어요. 제헌전은 17일이지만.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9차가 아니라 8차죠. 8차입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좀 암기가 좀 덜 되신 분들은 1번부터 헤매셨을 거예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오는 정도의 기출지문 정도는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이에요. 자, 헌법 제28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니까 거의 다 그 같은 한 판례를 분설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바로 그 유명한, 자, 이게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딱 요건이 두 개예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요. 플러스 이 사람이 구금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구금과 무죄 판결, 이 두 개가 키워드예요. 이거 두 개만 갖춘다면 국가가 잘못한 거죠. 국가가 잘못해서 구금을 시켜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였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요거요. 자, 요거 관련된 판례들이 많은데요. 사실 요 요건들을 외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요 판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나머지 것들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4번 요게 정답이거든요. 요 판례는 제척기간이요. 자, 1년의 제척기간. 그 형사보상 청구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어쨌든 불복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복하는 기간을 1년이라고 해버렸습니다. 확정될 때 1년. 너무 짧죠? 너무 짧아서 이거는 헌법 제28조를 침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판례 결론만 위헌인지 합헌인지 알면은 바로바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이거는 국회 회의 운영과 의사 원칙에 관한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그냥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기출지문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기출인데 1번은 그냥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정답 1번입니다. 틀린 거는, 자, 우리 정기의 100일, 임기의 30일, 요거까지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 뒤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합해서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지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 기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임시의 4분의 1, 이런 거 어렵지 않죠. 4분의 1 되는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전국, 속, 임이라고 해서 석방, 임시회, 있어요. 전원위원회, 이런 것들 다 4분의 1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요것도 되게 쉽죠?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다 법령 암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 국회 내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내부 조직에 관한 설명? 그냥 국회법 내용이네요. 국회법 내용인데, 가만히 쓱 보시면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자, 3번이요. 3번 보시면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했을 때는 임시의장. 이 자체가 의장과 부의장이 없는 것을 그냥 전제하는 거예요. 임시란 말이 붙은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의장도 없는데 부의장도 없다? 그러면 임시의장. 이거 자체는, 이 개념만 아시면 사실은 정답 지문이 너무 보여서 다른 것들은 크게 틀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특히 요게 나오죠. 5번 지문이 조금 이제 시험에 좀 나오면 조금만 헷갈리는데, 연석회의는 그냥 협의해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요게 표결할 수 없다는 게 완전 중요하다고 늘 모든 강의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표결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던 겁니다. 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5번 보시면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요거는 판례인데요. 쭉 보시면
보시면 다 좋은 얘기들 하고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딱 5번 보시면 출고 만기 보험금. 여러분들 이런 게 잘 모르시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자, 여기 쟁점이 뭔가요? 기본권의 주체성이네요. 아하, 기본권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권의 주체성이고요. 기본권 주체성은 쟁점이 두 개입니다. 외국인, 법인.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 때는 되고,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든지 생존권적 권리 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출국 만기 보험금은 뭘까? 이 성격 자체가 중요하겠죠. 이게 뭐냐면 퇴직금이에요. 한마디로 출국 만기가 되면 그때까지 보험금을 놔두다가 이제 출국할 때가 되죠. 외국인들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떠날 때 퇴직금을 받는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퇴직금을 빼서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이거 완전 재산권적인 거죠. 여러분들의 인간의 권리에 가장 근접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정당 해산이네요. 정당 해산 딱 나왔을 때,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정말 A급 쟁점, 여러분들이 이건 특이급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었을 거예요. 요건 거의 다 틀리지 않으셨을 텐데, 특히 정답이 2번입니다. 2번인가요? 네, 2번 맞죠. 등록 취소거나 자진 해산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을 곱고 기속한다. 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요거는 뭐 절차부터 생각하시면 되죠. 정당 해산 나오면 여러분 딱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제소한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해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해산 결정할 때 그때 해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고, 그 다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절차 다음에 효력이에요. 효력. 해산 결정의 효력이에요. 자, 정당 해산, 위헌 정당 해산이 된다면 당연히 국고 귀속입니다. 잔여재산은요. 국고 귀속. 그런데 나머지 이것과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요거 나올 때 항상 이 세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전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헌 정당 심판. 위헌 정당을 해산하는 거예요. 위헌 정당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 심판과 그리고 등록 취소 등. 이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효력을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잔여 재산은 얘는 나쁜 애잖아요. 얘 나쁜 애는 아니야. 스스로 그냥 안타까운 애. 안타까운 애니까 얘네 재산은 해산되면 완전 뺏어야 됩니다. 국고 기속이 원칙이에요. 국고 기속. 하지만 얘네들은요, 나쁜 애는 아니야. 좀 모자란 친구들이죠. 모자란 친구들이니까 요건을 못 갖춰서 취소 당한 거예요. 차차 이를. 그래서 얘네들은 귀여우니까 먼저 당헌으로 협의를 하는 거죠. 당헌 협의를 하고요. 이게 없을 때 나중에 국고 기속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소속 국회의원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의원직 상실이죠. 얘네들 상실합니까? 상실하지 않습니다. 요런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너무나 그냥 눈에 보이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같지는 않고, 자, 이제 직업의 자유에 관한 건데요. 자, 직업의 자유 판례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판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요거 3번이요. 3번 판례가 바로 일단은요, 2번 보시면, 자, 요런 용어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제한의 정도가 작다. 제한의 정도가 작다. 제한의 정도가 작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공성이 높다. 다른 말로 하면은 훨씬 더 폭넓게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기술적으로 여기서 살짝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 맞는 질문이지만 3번 판례 같은 경우도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하라고. 자, 일단 치과 의사긴 했는데 대학원만, 박사과정만 저기 미국 가서 배워온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 박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셔야 될 게 전문의 과정 자체예요. 치과 의사의 전문의 과정을 외국에서 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위헌입니다. 자, 뭐 5번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선고유예죠. 선고유예는 완전 약한 거예요. 그렇죠? 선고유예 받으면 당연퇴직, 선고유예 당연퇴직, 그냥 위헌이고요. 근데 반대로 구분할 거, 집행유예와 집행유예, 당연퇴직, 합헌입니다. 요거 구분하시고, 4번이 답이죠. 4번은 뭐냐? 자, 건설업자가 명의대여 행위를 한 거. 자, 이거 보시면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필요적으로 말소하는 부분. 요거요. 헷갈리죠. 요거.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요거. 하지만 건설업자 필요적 말소는요, 합헌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고, 요거는 교과서를 찾아보시면서 내가 잘 암기가 돼 있나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예요. 다른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보시면 정답은 명확하게 딱 보이네요. 2번에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장은요.
그래서 국회 동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나요? 인사청문 절차가 있죠.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맞는 거고. 나머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4번 같은 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4번, 그나마 다른 것들이야 너무 명확한데, 4번은요, 보시면 3위는 대통령을 임명하고,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3위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명 전부 다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요. 그럼 대통령은 3명은 그냥 임명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해서 오면 대통령이 그때 임명하는 거고요. 대법원장은 3명을 지명하면 거기서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임명권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였네요, 여기. 자, 9번 문제 보시면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정답은, 이건 1번인데요. 봐보세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해서 군사법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서 말하는 법원, 재판의 전제성에서의 법원은요, 제가 늘 제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모든 법원, all입니다. 모든 법원이에요. 모든 법원. 그래서 이미 틀린 거죠. 군사법원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제청한다. 이 부분 틀렸던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속력이야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연히 기속하는 거니까요. 이거 효력에 관한 거에서 아마 헌법재판소 법 중에서 좀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0번입니다. 신체의 자유네요. 신체의 자유인데, 자, 10번 보시면요. 헌법 제12조입니다. 이거 신체의 자유인데, 이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직렬이든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신체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조문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 그냥 헌법 조문 그 자체예요. 자체니까 너무 어려울 것들이 없는데 다 교과서에서 다 봤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딱 5번이 정답이네요. 5번을 보시면, 자,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고 해서 영장주의가 나오죠. 영장주의는 그냥 딱 여러분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셔야지. 영장주의 원칙,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서 구속을 하려면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이게 필요성인데 하나여 그래서 재판이 인정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게 하나여가 아니에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어쩔 때죠? 영장주의 예외는 보통 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저지르고 나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 하나여,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하나여가 틀린 부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거의 그냥 다 조문 자체예요. 조문 자체.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공부하신 분들 알고. 자,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게 바로 코로나19 판례인데요. 이거 나왔을 때 아마 멘붕 왔을 거예요. 이거 뭐야? 본 적도 없는 판례. 소름. 뭐야? 아무도 모릅니다. 강사들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 작년에 좀 유명했었거든요. 이 판례들이. 어쨌든 저는 판례 보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는 보긴 했었는데 나와서 저는 소름 돋았어요. 오, 대박. 이렇게도 나와? 이게 최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판례. 그래서 오늘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가 링크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여기저기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 가져가시고 퍼가시라. 이게 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판례들, 여기 나왔던 판례들은요, 다 각하입니다. 각하. 일단은 적법 요건에서 다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자, 1번 판례 보시면, 자, 국무총리가요, 확진자 비율을 파악하지 않고 감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방역 단계를 설정했다는 거. 이게 직무유기냐? 이거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소원이 제기되려면 자, 기본권이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너무나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기본권에 어디가 침해받은 거지? 아니, 국무총리가 비율을 확진자 중 증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나눠서 이렇게 이거랑 나의 기본권이랑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하된 판례였습니다. 2번은 좀 다른 판례인데요. 이거는 자, 서울특별시립 땡땡 지원, 원래 지원센터가 원래 다른 이름이 있어, 원래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나왔네요. 지원센터에서 자, 뭘 했냐? 보세요. 협조를 요청에 따라서 시설 이용자들 대상으로 1구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잖아. 여러분 어딜 가나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느냐? 자, 이게 헌법소원의 그 요건들 중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있잖아요. 공권력에 해당하나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나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였어. 그래서 이건 다 각하니까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판례는 현재까지는 다 각하니까요. 보시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것만 딱 골라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각하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된다고 했잖아. 왠지 요거 아니야? 느낌이 왔었어야 해요. 이건 기술적으로 경험이 많으면 되는데.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건 다른 판례인데 교도소장이 수용자한테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냐? 이게 이런 의무가 이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지. 수용자들은 야 매일매일 우리한테 일회용 마스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줘? 하나 주고 며칠 쓰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우리 생각이 좀 그런데 좀 그 정도는 참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도 가끔 한 번씩 더 쓸 때 있잖아. 나 쓰나? 네. 아무튼 근데 이 교도소장이 수용자한테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 이 자체는요 헌법에서 유리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법에서 뭐 유리한 자기 의무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각하였습니다. 자, 이것도요. 이건 아까 앞에 있는 판례랑 똑같은 거예요. 1번 판례랑 같은 건데 거기에 두 번째 쟁점이거든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며칠 만에 인간의 면역력에 의해 자연 치유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위험한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려는 행위. 요즘 문제는 많이 되죠.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행위 이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하됐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이상은 없어요. 이건 아까 2번 판례랑 같은 판례거든요. 이번 또 걔를 달리한 거. 이건 보세요. 그 지원센터에서 체온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띡 수초 동안 앞면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공권력 행사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면 쉬운데, 그러니까 너무 정말 생판 처음 나오는 판례들이 나와서 아마 좀 오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거는 뭐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조문이기 때문에 3번은 틀리면 안 되는 조문이에요. 이건 보시면 보통 뭐 2번 같은 경우도 최고 득표자가 2인일 때는 국회에서 뽑습니다. 국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거는 다 제적과반수예요. 선거 관련된 것은 제적과반수입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는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1이죠. 3분의 1. 자, 이거는 거의 틀릴 수가 없는 지문인데, 여러분들. 자, 그리고 13번 평등에 관한 거네요. 평등 좀 좋습니다. 평등 보시면 문제는 없어요. 1번 보시면 법 적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재정의 평등까지 포함한다라고 너무나 뻔한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보시면 자의금지 원칙이네요. 그러니까 행위규범으로서의 평등 원칙은 심사 기준이 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평등 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이 금지받을 기준한 것이 아니므로 뒤에 보세요. 뒤에가 이상합니다. 헌재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가 경우에는요 정당화되죠. 그렇죠? 정당화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반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건 정당화 사유예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런 말 나오면 그냥 합헌이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뒤에 워딩이 틀렸습니다. 뒤에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등에 보통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앞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냈네요. 14번 정족수입니다. 요거 진짜 거의 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강사님들도 다 틀릴걸요 이거.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기출문제 다 풀어봤지만 뭐야 다 맞는데? 다 맞아. 맞고 다 맞아요. 소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야? 헌법상 정족수예요. 하나만 국회법에 있지롱. 다 헌법인데. 5번 국회법 이게 79조인가? 79조 1항인가? 72조인가? 기억이 안 나요. 다 외웠었는데. 아무튼 국회법입니다. 이거 12인 찬성인데 다 맞잖아요. 이거 국회법에 있어요. 헌법이 아니라. 문제가 헌법상 정족수. 이거는 정말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아마 시험장에서는 저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이거 틀렸으면 인정. 오케이. 이거 하나만 틀렸어야 됩니다. 대신 코로나도 어떻게 눈치껏 맞췄어야 돼.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대통령 권한인데 이거는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제76조가 중요합니다. 76조를 면밀히 구분하셔서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긴급 명령이 있고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자, 재정경제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냥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국회가 긴급명령은 국회가 열기 불가능할 때. 그리고 여기는 집회 집회가 집회할 여유가 없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여시 이렇게 외웠다고 했는데 여유가 없을 때고 여기는 불가능할 때인데 아무튼요. 보시면 문제가 없는데 딱 3번 보시면요. 바로 나옵니다. 승인을 얻어야 돼요. 사후 승인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면 소급해요. 소급이 틀린 거예요. 그때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헌법 조문을 틀리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찍은 거.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76조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헌법 전체에서 잘 봐야 되는 거 76조. 그리고 경제조항 반드시 봐야 돼요. 119조 이하 완전히 외우셔야 되고요. 개정조항 이거는 그냥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이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 말이 뭐겠어요? 법률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뭘까? 1번입니다. 1번도 사실 헌법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 그냥 맞으니까 200인 이상으로 하는 거 그대로잖아. 그래서 이거는 1번이에요. 답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국회 부의장이 1인을 하는 거 헌법에 2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리고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 감사원 수를 12인 안 돼요. 감사원은 5인에서 11인이에요. 5인에 11인. 이것도 빼박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관의 임기 10년입니다. 10년. 자, 이거 다 헌법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기억해야 되지 않나. 감사원은 늘 단골 문제죠. 특혜입급입니다. 감사원 특혜입급. 희한하게 제일 많이 내요. 저도 내고 싶어요. 출제하는 입장에서 저도 내고 싶은 부분이에요. 딱 떨어지거든, 마침.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 과연 감사원은 이거 이거 정말 제가 10분껏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은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감사원장 있고 위원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가 좀 달라요. 일단 얘네 둘 다 얘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인사청문 대상인 거죠. 얘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고요.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웬만한 건 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뭐만 빼고 중앙선관위, 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되니까 걔네 빼고요. 웬만하면 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위원은요, 국회 동의가 아니라요, 원장이 제청합니다. 원장이 얘 뽑아주세요. 제청해요. 원장 제청. 다르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기 달라요, 여기 차이점. 또 다른 게 거의 또 다른, 요거 하나는 다르죠. 요거 하나는 다르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 둘 다 4년 1차 중임.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딱 보시고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4번은 그래서 맞는 거고요. 뭐가 틀렸지? 2번이 틀렸네요. 국회 동의. 감사위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어서 이거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양심의 자유네요. 양심의 자유가 나오면 항상 양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양심의 자유 판시를 하면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하면서 나왔던 앞에서 막 설치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특 A급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양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양심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양심은 내 양심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이 뭔가요? 내가 집총을 진짜 정말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내 양심이잖아. 되게 주관적이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관적인 겁니다. 양심이라는 건요. 자, 그런데 보시면 보시면 양심은 2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관적인 거잖아. 주관적인 거니까 이거를 법질서 같은 걸 도덕률, 사회규범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 생각이잖아. 양심은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한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걸로 따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은 주관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양심이 있다면 양심은 주관적인 거. 그리고 양심의 정의는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난 이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진지한 내 마음의 소리거든요. 이게 양심이야. 이게 너무 주관적인 거야. 개인적으로 이 정도 키워드만 딱 잡아두시면 이런 게 딱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니까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나머지 것들 그냥 판례입니다. 판례 나오면 땡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 좀 헷갈리시지만 5번 판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이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양심의 자유 잘 인정하지 않는데. 또 이거 관련해서 꼭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4번 판례도 많이 나오죠. 이거는 또 사생활의 비밀에 보호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나오고, 또 그게 양심의 자유 관련해서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을 공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도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는 건 아니지만 위헌이었던 판례였습니다. 자, 아무튼 국무위원이네요. 국무위원, 이거는 보시면 국무총리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일단은 틀린 거야. 안 돼. 그리고 뭔가 다 틀려요. 국무총리 동의를 얻어. 제청이지. 그리고 3번 보시면 군인의 현역에서 국무위원이 임명될 수, 아니야.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는 다 군인이 할 수 없어요. 군인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해임권위원은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니까 5번이 맞죠. 너무나 뻔한 겁니다. 보조하고요. 국정 심의합니다. 자, 탄핵제도인데, 문제, 탄핵제도는 보시면, 탄핵제도는 틀릴 리가 없죠. 특혜입급이니까. 다 나올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4번 보시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탄핵은 뭐냐?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탄핵을 형사 절차로 생각하는데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탄핵은요, 그냥 얘가 공직에서 파면된다. 이게 주문이에요. 파면시키는 것 뿐이지 형사적인 건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탄핵됐지만 형사소송은 따로 받잖아요. 별개거든요. 그래서 정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이 나왔는데, 이거 뭐지? 문제, 이거는 이건 그냥 판례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아마 2번이 정답인데, 요거 권리복이 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각한데,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각하 판례들은. 그런데요, 나머지 명확했습니다. 1번, 그리고 3번, 4번, 5번. 이거는 명확했어요. 그래서 2번, 모르시더라도 2번을 고르셨어야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2번, 권한쟁의 심판이네요.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도 나오는데, 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뻔한 지문, 그냥 뻔한 지문인데요. 3번 보시면 제3자 소송 당당입니다. 요거는요,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근데 이것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 구성원이 국회의원이 국회 권한을 국회 정할 수 없다. 이거 옳은 건데? 옳은 것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이것도 딱 봐도 너무 옳은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야. 앞에 것들이 어딘가에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 책에 그냥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너무나 중요하게 다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아시면 되고요. 3번은 너무나 아주 유명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명권이네요.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나왔죠.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사명권은 대통령의 온전한 권한이에요. 온전한 권한.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들 찍으셨을 건데 이게 또 옳은 것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자, 일반 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특별 사면은요, 딱 그것만, 그 사람만, 이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일반 사면은 그 죄를 범한 자 전부다. 여러분들도 일반 사면 당한 적 많아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중앙서 침범, 이런 거. 벌금, 이런 거, 여러분들 일반 사면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우리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특별은요, 그 사람. 일반은 전부다. 특별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시면, 사면과 같은 판례를 보시면, 판례라든지 그 법령을 보시면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이고, 상신한다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여기까지 설명하면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면이 나올 것이다. 올해 모든 시험에 사면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법치국가 원리인데요. 법치국가 원리는 나올 게 나왔죠. 헌법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나왔는데, 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은 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적 입헌주의 체제에서 권력이나 구성되고 운영된다. 이거 너무나 쉬운 문장이네요. 그런데 보시면 자연민법치주의 4번이에요. 책임주의예요. 책임주의는요, 법치국가로부터 도출되는 거예요. 아마 책임주의의 법적 근거, 이거 보시면 법치국가에 나와 있을걸요? 보시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도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나 틀렸다라고 그냥 너무나 딱 눈에 보이는 지문이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게 헷갈리더라도 이런 걸로 맞추셔야 돼요. 마지막 집회의 자유네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판례들이 나오고 판례의 그런 중요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판례 결론이 아니라 표현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일단 집회의 자유는요, 소수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민주주의 하에서는 가치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국정 의견을 조율합니다. 그러면 배제된 소수자 보호가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아주 강하게 보호되는 거기도 하고요. 다수를 보호를 위한 이미 틀렸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여러분 그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만 복습하시면 다음 시험에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